영재교육 황사사관 김도우, 성희, 이시현, 안상현, 전하의 이재혁입니다. 저희의 연구 주제는 산촉매 종류 및 농도에 따른 아스피린 합성 실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구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스피린의 경우 대표적인 폐활 진통 소염제로서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는 약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목적은 첫 번째로 이 에스터와 반응의 원리를 이해하고 살리실산과 무서아세트산을 이용해 아스피린을 합성하고 그리고 이 합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산촉매의 세기가 수증기를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이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는지는 첫 번째로 이 약품 합성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신약 개발 필수 과정이고 아스피린 합성은 교육용 유기화학 실험으로 적합하기도 하며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반응 제어 및 안전한 실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산촉매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른 수증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스피린의 역사입니다. 아스피린 합성에 사용되는 살리실산은 예전부터 버드나무 껍질에 들어있어 전통적으로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경우에 치료제로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살리실산은 신체에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여러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화기관이 악화되거나 심한 경우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853년 게르하츠가 최초로 아세틸살리실산을 합성을 했습니다. 이후 1897년 바이엘사의 호프만이 순수 아세틸살리실산을 합성 성공했습니다. 이는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며 이후로 아스피린이라는 약명으로 제약되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피린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질병의 진통제, 해열제, 그리고 항염증제, 그리고 항응고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스피린은 화학식 및 반응식입니다. 분자식은 여기 보시다시피 C9HA4거든요. 부조식은 여기는 벤젠 고리의 올토위치에 카르보실기와 아세틸옥시기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피린을 합성하는 반응식은 살리실산과 무서아세트산을 산촉매하에서 반응을 시킬 때 아스피린과 아세트산으로 생성물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을 통틀어서 에스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반응 메커니즘은 우선 첫 번째로 이 살리실산에 있는 OH기가 무서아세트산의 아세틸기와 반응을 하게 되고요. 이 아세틸기가 이렇게 전이되어 에스터 결합을 형성하고 이 부산물로 아세트산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이 촉매로 작용하여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탐구를 위해 어떤 시험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약을 먼저 보자면 아스피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대자 살리실산과 무수아세트산을 사용했고요. 그 이후에 산촉매로 사용하기 위해서 황산, 질산, 인산, 아세트산, 염산 그리고 고체산 촉매를 이용하여 옥살산, 구연산, 말론산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직류수, 에탄올을 사용했고 비구로는 비커, 원료계, 시험관 유리망대, 가열판 또는 수욕조, 여과장치, 얼음 엽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 방법을 보자면 처음에는 삼각 플라스크에 살리실산 2g을 넣고 아세트산 무수물 5ml로 용기병에 묻은 살리실산을 모두 씻어내립니다. 그 이후 삼각 플라스크에 산촉매를 소량 첨가한 후 온도를 80도 정도로 유지하면서 10분간 물중탕 장치를 합니다. 이후 증류수 2ml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플라스크에 가하여 여분의 아세트산 무수물을 분해시킵니다. 이때 아세트산의 증기가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고 아세트산의 증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 물중탕에서 꺼내어 증류수 20ml를 더 가합니다. 네 번째로는 삼각 플라스크를 얼음물에 담가 냉각시키면서 아스피린의 결정이 생성되도록 하고요. 생성된 결정을 거름장치로 걸러낸 후에 소량의 얼음물과 에탄올로 한 번씩 씻어냅니다. 얻어진 결정을 다른 거름종이로 옮겨 건조기로 말린 후에 지향을 달고 수분율을 계산한 뒤 산의 종류와 농도를 달리하면서 위의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스피린 합성 실험의 이론적 수분량 계산법입니다. 일단 이번 실험에는 살리실산을 1g 사용했고 무수 아세트산을 발향으로 사용했습니다. 반응식은 살리실산과 아세트산 무수물이 반응하여 아스피린과 아세트산이 생성됩니다. 이때 살리실산 1몰이 살리실산 1몰을 생성함으로 몰비는 1대1입니다. 이때 물질량은 살리실산은 138.12g/몰이고 아세틸살리실산은 180.16g/몰입니다. 살리실산의 몰수 계산법은 몰수는 질량
분자량이 있기 때문에 질량인 2g을 찰리실산의 몰수로 나누면은 1.4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몰이 됩니다. 그리고 아세틸 살리실산의 몰수는 살리실산의 몰수와 1대1이기 때문에 1.4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몰과 같습니다. 이때 이론 수질량 계산을 해보면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기 때문에 1.4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은 몰 곱하기 아세틸 살리실산의 분자량을 곱하면 2.60g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양은 2.6g입니다. 라임즙을 촉매로 사용했을 때 아스피린의 수증률은 일단 30ml를 사용했을 때 수증량은 0.4g이 얻어지고 50ml를 사용했을 땐 1.6g, 75ml를 사용했을 때는 2g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30ml로는 수증률이 15.3%, 50ml는 61.54%, 75ml는 76.92%가 나옵니다. 레몬즙을 사용할 때는 아스피린이 합성되지 않았으나 라임즙을 사용할 때는 아스피린이 합성되었습니다. 이는 라임즙의 시트르산의 농도가 레몬즙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임즙의 양이 많을수록 아스피린의 수증률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시트르산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아스피린의 수증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트르산 0.01몰을 촉매로 사용했을 때는 일단 5방울을 넣었을 땐 수증량이 0.7g, 10방울을 넣었을 땐 1.35g, 15방울을 넣었을 땐 1.5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방울은 26.92%, 10방울은 51.92%, 15방울은 57.69%가 나왔습니다. 시트르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아스피린의 수증률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농도가 높은 시트르산의 촉매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황산 5방울 농도에 따른 수증률은 0.0몰일 때 수증량이 1.36, 수증률이 52.3이었고 0.1몰일 때는 수증량이 1.4, 수증률이 53.6이었습니다. 황산이 강산이기 때문에 촉매 효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황산의 양이 많아도 아스피린의 수용률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촉매의 종류에 따른 수용률은 인산, 염산, 말론산, 황산, 질산, 시트르산을 순서대로 수용률을 말하자면 0.86, 0.81, 1.34, 1.36, 1.3, 0.7이 되고 마찬가지로 수능률도 순서대로 나타내면 33.07, 31.15, 61.53, 62.30, 50, 26.92가 됩니다. 강산의 이온화도가 더 크기 때문에 산촉매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강산일수록 아스피린의 수능률이 높았습니다. 고체산일 때 수증률입니다. 국산산과 시트르산을 1g씩 넣었을 때 국산산은 1.3g을 하였고요. 시트르산은 1.27g을 습득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살산은 수증률이 28.9%이고 시트르산은 48.8%입니다. 액체산을 넣으면 가시분해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수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체를 넣었습니다. 옥살산의 수증률이 시트르산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옥살산의 이온화도가 더 크기 때문에 산촉매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묽은 산을 촉매로 사용했을 때보다 진한 산을 촉매로 사용했을 때 수증률이 더 높습니다. 이는 진한 산은 묽은 산보다 더 많은 수소 이온을 해리하기 때문에 촉매율이 높으며 묽은 산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무수 아세트산이 가수분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이유로 약산보다 강산을 촉매로 사용할 때 수증률이 더 높습니다. 과일산의 경우 레몬즙을 사용했을 때에는 합성이 되지 않았으나 라임즙을 사용했을 때는 합성이 됐습니다. 라임즙이 레몬즙보다
시트르산에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점으로는 첫 번째로 생산물에 반응하지 않은 도식물이 양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스피린의 수dun약 직종에 잔여 수분이 질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여과 과정에서 손실이